안녕하십니까. 2024년 4월 22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오찬 제의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거절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과정이 어떻고 그 다음에 이 파장이 어떤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오찬 제의를 한 거는 보니까 19일이라고 하더군요.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통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하고 그 다음에 비대위원들을 오늘 오찬에 초대를 한 겁니다. 오늘 오찬에 올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하필이면 요 19일이요.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한테 전화통화를 해서 대통령실에서 용산에서 한번 만나자 이렇게 제안을 한 날이거든요. 바로 그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한테도 비대위원들하고 같이 오찬을 하자 이런 거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이 기자들하고 통화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오후, 이게 19일이죠. 월요일 오찬이 가능한지를 묻는 비서실장 연락을 받고 바로 지금은 건강상 이유로 참석하기 어렵다. 이렇게 정중히 말씀드렸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위원장은 지난 1월에 국민의힘 지도부를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로 초청했을 때 만난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총선 전이죠. 3월 22일에 평택의 해군제 이함대 사령부 제9회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함께 만나서 천안함 선체를 둘러보고 뭐 이런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만난다면 총선 후에 처음으로 만나는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갖는데 한동훈 전 위원장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서 만남을 사실상 거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물론 뭐 아직 젊은 나이이긴 하지만 건강상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 9일, 그러니까 총선 전날이죠. 탈진을 해서 파이널 유세 이후에 뭐 청량리하고 일부 지역을 돌려고 했는데 그거를 취소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0일부터 지금 22일이니까 뭐 거의 2주가 다 지나는데 오찬에 참석하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엊그제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제 뭐 윤 대통령 배신 뭐 얘기를 하니까 밤에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려서 자, 국민의 뜻을 따르는 것은 배신이 아니고 용기다.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것은 용기다. 정면 반박을 했죠. 이것은 곧 윤석열 대통령의 그간 언행이 잘못이었다.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뭐 그러면 뭐 저는 이제 그게 차라리 침묵을 지키는 게 나을 뻔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런 얘기를 그렇게 펜대 잡고 정면으로 그 어떤 정치적 이슈에 끼어들는 힘이 있는 한 그거는 뭐 건강상 문제 뭐 이런 걸 핑계로 해서 대통령의 제안을 거절할 상황은 아니다. 더군다나 한때 집권당 대표였던 사람이 이러다 보니까 이제 건강상 이유라는 거는 핑계고 이게 결국 윤한 갈등. 윤한 갈등은 뭐 몇 차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이른바 3차 갈등 아니냐.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그 이유 배경. 우선 4월 16일에 홍준표 대구시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만찬을 했습니다. 왜 홍준표 시장하고 했을까요? 홍준표 시장은 계속해서 이번 총선 참패의 원인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있지 않고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있다. 그러면서 뭐 깜도 안 되는 뭐 이런 얘기, 거의 욕설에 가까운 얘기를 퍼부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윤석열 대통령이 그것도 오찬도 아니고 만찬. 왜냐하면 약간 오찬보다는 만찬이 무게가 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4시간을 만나니까. 오찬은 뭐 길어야 한 2시간 아닙니까? 2배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게가, 본인한테 무게가 있는 사람은 만찬을 초대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뭐 형식상 뭐 한번 만나줘야 되는 사람은 대개 오찬에 초대하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으로서는 집권당 대표로서 본의 아니게 본인이 뭐 나가서 정치를 하겠다 뭐 이런 것도 아니었는데 불러내서 총선 승리라는 아주 어려운 그 난제를 풀도록 해놓고 거기에
그것도 한동훈의 책임이 아니고 윤석열의 책임 때문에 실패했는데 모른 척하고 오히려 그게 한동훈 책임이라고 하는 사람을 먼저 불러서 만찬을 해놓고 이제 당신하고 점심하자 라는 게 도대체 맞느냐 하는 그런 불만이 첫 번째 원인이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날 낮에 19일 낮에 이재명 대표한테 전화해서 그동안에 안 하던 여야 회담을 하자라고 제안을 하고 나서 그제서야 한동훈이 생각난 거 아니냐. 그러면 너무나 이건 형식적이다. 그런 모임은 차라리 안 갖는 게 낫다. 아마 이렇게 판단을, 그러니까 불편하다. 어떻게 집권당 대표로서 선거운동을 지휘했는데 이겼건 졌건 간에. 근데 그 사람을 대구시장 야당 대표에 하고 다 통화하고 만찬하고 나서 그 뒤에 그냥 마지막으로 형식상 만남을 제안할 수 있느냐. 이런 어떤 들러리 비슷한 오찬에는 참석하지 않겠다. 뭐 이런 걸로 보이는데, 자, 이게 이제 윤 대통령은 아마도 그런 오찬이 있으면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과거 무슨 서천 화재 현장 방문했을 때처럼 뭐 깍듯하게 인사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도 이번 총선 참패의 책임이 저한테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렇게 되면 윤 대통령으로서는 이번 총선 참패의 책임에 대해서 적어도 윤석열, 한동훈 간에는 뭔가 정리가 되는 듯한 느낌을 국민들한테 줄 수는 있습니다. 물론 국민들이 그거 보고 그래 한동훈한테 책임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인상적으로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는 것, 이것도 한동훈 전 위원장으로서는 불편했을 것이다. 이해는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과의 관계, 이게 그냥 이렇게 끝날 상황이냐. 또 용산 대통령실과 그것도 앞으로 3년씩이나 임기가 남은 대통령실과 집권당 한때 대표였던 사람이 이런 식으로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게 도대체 얼마나 끌고 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까지를 좀 넓게 본다면 한동훈 전 위원장의 정치적 오판에 가깝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동훈 전 위원장이 뭐 정계 복귀를 하든 언제 하든 그런 거와 무관합니다. 현직 대통령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불편하게 가져가는 집권당 소속 당원, 현재는 당원이죠. 이거는 누구한테 손해입니까? 본인한테 손해죠.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용산 대통령실의 의중이 뭐다 하는 걸 정확히 알더라도 그래도 응해야 한다. 적어도 정말 건강상 이유로 응할 수가 없다 그러면 지금은 이만저만한 이유가 있는데 제가 또 좀 추스리고 뭐 연락을 드리겠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언제 날짜를 조금 한 일주일쯤 뒤로 잡겠다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연락을 달라든지 추후 약속을 그러니까 그날 오늘 오찬제의를 그냥 완전히 거절한 건 아니다 하는 여지를 남기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정치적 제스처거든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정말 오늘 오찬제의 거절이 윤한 3차 갈등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이해가 됐을 때 한동훈 전 위원장의 정치적 행보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이런 거죠. 아니 세상에 불편하다고 그래서 안 만나면 그럼 여야 대표 간의 회담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보건대는 한동훈 전 위원장의 뜻 뭐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그러나 이런 문제에 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찬을 하자 그러면 그 여러 가지 뜻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이게 무슨 의중이다 하는 걸 파악을 하고 그러나 거절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게 이제 저희가 오랜 정치부 기자 생활로서 터득한 일종의 정치적 테크닉이거든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물론 뭐 그런 테크닉을 완전히 습득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주변에 정치적 참모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판을 조금 더 넓고
길게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지금은 한동훈 전 위원장한테는 일종의 자맹 기간이긴 하지만, 그러나 지금 3년 넘게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남은 와중에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런 식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무슨 차별화? 이건 차별화도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은 한동훈 전 위원장 본인한테 좋지 않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진짜 건강상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럴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설령 진짜 그렇다 할지라도 일반 국민들 또 국민의힘 당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확실하게 설명을 하고 본인의 위치 그리고 본인의 정계복귀 프로그램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까지를 함께 감안을 해서 이 만남 자체를 거절하면 곤란한 것 아니냐. 그건 한동훈의 정치적 미래하고도 매우 연관이 있다. 대신 정확하게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 대통령실의 의중이 뭐라 하는 것을 자기가 판단을 하고 대통령을 만나는 거죠. 그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본인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으면 용산 대통령실에서 어떤 예를 들어서 거기서 덫을 놓는 것 아니야? 이런 의심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굴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야 하는 숙명. 다만 그 덫에 걸렸을 때 어떻게 빠져나올까? 이런 것까지도 이제 대안을 다 만들어 가지고 가야 되겠죠. 그러나 거절은 잘못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 조만간에 한동훈 전 위원장 측에서 이 거절한 게 어떠한 이유다 하는 거를 대통령실에 좀 설명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재추진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고맙습니다.